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원리 이해 기초과정 5번째 시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4차례에 걸쳐서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도당과 지방의 운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체지방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또 체지방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시간에 살찌게 하는 주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편부터 4편까지 혹시 보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함께 보신 후에 오늘 이 시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 편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다이어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에너지원 관점에서 운명을 살펴보고 에너지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성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그 도움되는 영양소와 성분들을 에너지 생성 과정과 함께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포도당의 3가지 운명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운명 3가지를 배웠습니다. 세포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전환돼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요. 또 남는 포도당은 최종적으로 지방세포의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세포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는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정상 혈당을 유지해야 되고요. 뇌와 신경세포, 적혈구 같은 경우는 정상 상태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두뇌가 정상적인 활동도 하기 어려워지고 또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당이 땡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단당류, 이당류와 같은 총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번째 시간에 배운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지방세포의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방 축적의 억제와 지방 분해의 촉진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 축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LPL의 활성화를 억제시켜야 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HSL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인슐린 수준을 낮추는 식생활과 운동이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분해된 아미노산은 체내에 흡수돼서 여러가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본 단위로 쓰이고 이 단백질이 또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은 체조직을 형성합니다. 피부나 모발이나 근육이나 뼈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 그 다음에 임신기 수유기,
새로운 조직의 형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시기에 단백질이 특히 많이 필요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대사 과정 중에 소모되는 신체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분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단백질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알부민이라는 혈장 단백질의 수준이 감소해서 혈관 내에 수분을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 빠져나가 축적돼서 이제 부종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 단백질의 또 다른 기능은 산과 염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중에 단백질은 환경에 따라서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내줄 수 있기 때문에 pH 7.35에서 7.45를 유지하고 있는 혈액의 산도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특히 항체의 재료로 단백질이 이용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킬로미크론 또는 VLDL 같은 지단백을 통해서 지질이 운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물질들이 체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사실 체내에서 주된 에너지 근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뇌와 직혈구는 정상 상태에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거나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고갈되어 버리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 가지고 에너지 근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량을 공급하고 포도당 신성 합성에 이용되는 단백질의 기능은 다른 중요한 기능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어쨌든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영양소의 운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각각 포도당은 세포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지방산도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은 탄수화물이 부족한 경우에 또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영양소가 분해된 결과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이 결과 어떻게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각각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은 다시 세포 내로 들어오게 돼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산도 마찬가지로 세포 내로 유입되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아미노산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전체적인 그림은 에너지 생성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시킨 그림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3대 영양소가 소화 흡수돼서 세포로 전달된 다음에 에너지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 바로 세포 내에 에너지 생성을 맡고 있는 소기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도당의 경우는 피루부산으로 1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피루부산으로 바뀐 다음에 이 피루부산은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A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코A는 TCA 사이클을 거쳐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산 같은 경우는 지방산도 아세틸코A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베타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아세틸코A로 바뀐 다음에 TCA 사이클을 거쳐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분해된 아미노산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TCA 사이클을 경유해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또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 생성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내에 TCA 사이클이라는 이 과정이 3대 영양소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모두 다 거쳐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TCA 사이클은 사람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TCA 사이클에서 첫 번째로 생성되는 구연산이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복잡한 여러 단계의 순환 과정을 TCA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림이 복잡하지만 그 각각의 단계에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이 어떻게 도움되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과정에 대한 그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성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을 잘 하는데 필요한 1번 단계에 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있겠죠. 그리고 포도당이 이 에너지 생성 공장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2번 단계에 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산이 에너지 공장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번 단계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이 지방산으로 또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4번 단계에서 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도 있겠고요. TCA 사이클을 돌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과잉 탄수화물이 다시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을 줄여주는 5번 단계에서 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과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유입되는 이 과정을 줄여주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과정, TCA 사이클 활성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잘 가동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생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의 섭취가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과 지방산을 에너지로 잘 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성을 하는데 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효소 코엔자임 Q10도 에너지 생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서 유해산소가 발생되는데 그 유해산소를 피해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도 다이어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과정은 포도당의 세포 내 유입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에너지의 원료인 포도당이나 지방산이 세포 내로 일단 잘 들어와야 그것이 에너지 공장을 돌려서 에너지로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혼자서 세포 내로 유입될 수 없고 반드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지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은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연은 인슐린의 원료로도 쓰이고요. 마그네슘과 크롬 같은 이런 무기질은 인슐린 기능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데 필요한 오메가3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있는데요. 우리가 HIIT라고 부르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있습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번 과정은 지방산이 세포 내로 유입돼서 에너지 공장으로 잘 들어가서 지방산을 잘 태워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운반되게 도우는 역할을 해주는 바로 L-카르니틴 같은 영양소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 L-카르니틴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른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C, 나야신, 비타민 B3죠. 비타민 B6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또 비타민의 섭취가 지방산을 에너지화 시켜서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4번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 몸에 쌓인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우리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공액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CLA입니다. 이 CLA는 지단백 분해 효소를 억제시키고 체지방 분해 효소 HSL의 활성화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내 몸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또 새롭게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조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분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슐린 수준을 낮추면 체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슐린 수준을 낮추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또한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 억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여기 그림에서 5번 과정인데요. 다이어트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과정이죠. 탄수화물의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합성되는 이 과정을 이제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바로 HCA라는 겁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서 얻어지는 성분인데요. 이 HCA가 탄수화물의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TC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CLA와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6번 과정인데요. 이 6번 과정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인슐린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잉여 포도당이 많이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제 효소의 역할을 억제시켜주는 복합당 분해를 억제해주는 강낭콩 추출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당을 분해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대두 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제를 섭취해 주는 것도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식이섬유를 많이 다이어트 할 때 섭취해 주시면 이런 탄수화물 흡수 억제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서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7번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7번 과정은 이제 지방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지방의 흡수를 억제시키게 되면 체지방 축적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 흡수를 차단하고 또 지방을 이제 바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에 도움을 주는 바로 키토산 같은 성분이 이 7번 과정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및 점검입니다. 오늘은 3대 영양소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3대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1번부터 7번까지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이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이어트 원리 이해 기초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원리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의 강좌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